금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언론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이제 주가가 보통은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 보던 사람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뭐 내가 좀 한번 조금만 사볼까? 내가 갖고 있는 돈에만 1%만 넣어보면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넣게 되는데 전 고가를 이제 돌파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이제 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그 관심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전형적인 뭐 가격 상승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하고 마지막에 가면 그걸 갖다 파라볼릭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볼릭 형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금 가격이 근래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장기간에 걸친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제 지인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금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 얼마나 듣고서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뭐 알 만큼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왜 그러실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안 하는데, 본인도 잘 아실 건데. 금이라는 게 이제 실질 가격으로 볼 거냐, 명목 가격으로 볼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금은 장기간에 걸쳐 그 가격 기록이 있다 보니까, 뭐, 그전에 옛날 돈으로도 사용했었으니까요. 뭐 돈을 사용했으면 평평한 거 아니냐? 뭐 그럼 헛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런 거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보면은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신 이 그림이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얼마 전에 발간한 금 가격 이야기거든요. 보면 여기 조금 올라가는 때가 있죠. 1862년에. 그 후에 쭉 떨어졌다가 뭐 이때 1970년 이후에도 쭉 올라간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냐? 뭐 어쩌란 얘기를 하다보다는 어느 때 자산을 사면 제일 행복할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최고 가격일 때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가격이 제일 높을 때 제일 확신에 차서 자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일 불행할까요? 가격이 제일 쌀 때. 네, 그때가 제일 보통은 불행합니다. 금이라는 게 뭐 한 잃어버린 40년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실질 가격으로는 잃어버린 45년을 기록한 거죠. 왜냐면 실질 가격 기준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명목으로는 잃어버린 20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최고가였고, 기록상, 역사상 최고로 비쌌고, 1980년에 그 후에 그 가격을 회복하는 데까지 약 한 20년, 2000년에나 회복을 했으니까요.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은 뭐 지금 회복을 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금값이 올라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붙입니다. 실제로 금값이 움직이는 이유는 촉진자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촉진자 가격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가격 그거가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그러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물건에 쓰는 거고 투자 자산에서는 어떻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생겨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자꾸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그럼 수요는 없어집니다.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우 싸니까 사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미친 사람이죠. 보통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부르죠? 가치 투자라고 부르죠. 그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가장 미친 사람이겠죠. 워렌 버핏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서 보통은 이제 올라가니까 바로 직전 것까지밖에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서 금을 사는 것을 또는 어떤 자산이든 간에 사는 것을 보통 좋아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금값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지금이 금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내가 정말 잘 샀어 막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시기죠. 왼쪽 그림은 실질 기준, 그러니까 올라온 거에서 물가를 뺀 거 기준으로 해갖고 금하고 뭐 주식의 총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주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른쪽도 역시 똑같이 이제 금하고 주식을 갖다가 로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왔는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적은 거고요. 또 차라리 장기적으로 주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사면 돈 별로 못 벌어?
그러게요. 뭐 지금은 이제 테마를 탔으니까 일단 일종의 이제 테마 주식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있었던 올해 초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뭐 다시 이제 재 대통령으로 다시 올라서고 나서 이제 관세를 막 여기저기다가 뿌려댔죠. 뿌려댈 때 이제 금도 수입하는데 관세를 때렸습니다. 또 민주당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 오르는 걸 보고 미국은 이제 되게 극렬하게 이제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불안을 못 이기고 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을 대규모로 실물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이제 금을 사갖고 들여온 거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구리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구리도 폭등을 했었는데 관세 매긴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다가 이제 관세 좀 빼주니까 폭락을 다시 했죠. 근데 금은 이제 관세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분열이 미국 내부에 있다 보니까 그, 그 분열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쪽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마도 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꼭 내전 날 것처럼 이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겪는 사람들은 금리라도 좀 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달러가 불안하니까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금값의 뭔가 모멘텀이죠. 가격이 움직이는 그 모멘텀을 형성했고 올해 초에 조금 더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값이 뭐 중국 애들이 사들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들이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하고 이집트, 터키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을 사고 있거든요. 중국도 당연히 사고 있긴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유로화 채권이나 달러 채권을 사는 것만 갖고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쌓아가다 보니까 실질 구매력을 채권을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때 실질 구매력이 유지가 될까? 또는 미란이라는 아저씨가 이번에 연준 이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지 말자. 아니면은 100년짜리 연구처럼 바꿔버리자. 공짜로 나한테 빌려주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로 미국 국채를 보통 갖고 있었는데 달러로 갖고 있다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외환 보유고로. 그게 전체 외환 보유고의 대략 한 5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더 이상 미국 국채 넣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져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불안해 보이고, 외부에서도 불안해 보이니까, 그들은 외환 보유고를 달러에 안 집어넣을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 가격을 달러로 지불해야 되니까요. 네, 국채를 사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나머지 것들을 옛날에 100을 다 집어넣었다면은, 그 중에 뭐 2, 30은 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가 되게 인기를 끌면서 자산 전체의 일정 부분, 뭐 한 1%든 0.5%든, 뭐 이걸 좀 실물 자산으로 일부 집어넣자, 금 같은 걸로 이런 게 좀 유행을 타고 있죠. 또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논의가 잘 안 되는데 대체 투자가 작살이 났습니다. 대체 투자? 대체 투자가 뭔데? 상업용 부동산이 옛날에 대규모로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돈을 못 넣고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물류센터?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쪽이 이제 사금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실물 중에 원자재 중에 그래도 금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 안에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데 금이랑 같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실질 금리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아무 말 대잔치고요. 좀 요거 말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촉진자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밀어 올렸다는 거. 그리고 상업용부동산 쪽에 무너지면서 대체 투자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산 배분 쪽이 있었는데 자산 배분 중에 일부가 금으로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대체 투자로 일부 들어갔었는데 그쪽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면서 시장이 그 돈이 일부 또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뭐 지정학적 위험이나 뭐 이런 얘기는 그건 별로 그다지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왜 동의를 못 해줘 그거에? 그거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지. 차라리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샀다라는 게 훨씬 낫고요. 인도 사람들하고 외환보유고를 뭐 바꿨다라는 게 나은데 그 외환보유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 사람들이 차라리 미국의 투자자들이
또는 미국에 있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금을 샀구나. 이게 조금 더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수 있는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 불이 붙었으니까요. 이때 왜 떨어졌을까요? 1980년에 금리를 확 올려서 떨어졌다고 설명할 건데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겁니다. 수직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거기 확 떨어진 거죠. 가격은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그 자신의 무게로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갑니다.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꺾이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낙타 위에 지푸라기 한 개. 낙타 허리를 부러뜨린 것은 지푸라기 한 개라고. 그러니까 꽉 무게가 차면 거기 뭐 하나 딱 떨어지면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발생할지 몰라도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은 한참 전 세계의 투자자들한테 금값이 오를 거라는 걸 갖다가 열심히 뭐를 할까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금을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거죠. 독려를 하는 건 독려. 이거 사라 사라 사라. 금이 좋아 금이 좋아. 금은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뭐 지정학적 위험이 있으니까 살 거야. 외환보 요구를 다변화하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금을 만드는 그 채광 회사를 사야지. 금 만드는 회사를 사자 하면서 금 테마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금값이 올라왔으니까 금광 회사가 상대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요즘 늘려가지고 사러 가자. 뭐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 옛날에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옛날에 이제 뭐 하루에 뭐 50%씩 오르고 할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NFT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거에서 파생돼서 나왔던 인터넷상에 이제 부동산 산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별하진 않아요. 이제 금에서 파생돼 갖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가는 이제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금과 연관된.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투기성 자산이구나. 그러니까 누구 말만 따라서 이게 안전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비트코인보다 도지코인이 맞겠네요. 도지코인, 멍멍이 코인 산다 생각하고서 쉬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받쳐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10년씩 떨어집니다. 그 구매력 다시 하려면 구매력과 물가 오르는 것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금은 뭐 헛소리입니다. 완전히 물가가 오르는 걸 못 따라가요. 금이 일반적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봐야 되는 얘기할 수 있는데 못 따라간다고 보시고 그냥 금은 그냥 투기성 자산이고 이 투기성 자산이 그냥 투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뭔가 산다면은 투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해야 되지. 이게 뭐 영원히 오를 거야. 또는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좋다라고 말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 동료에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금을 태생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왜 오르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그게 적용이 됐어야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달라. 그거는 뭐 내 말은 맞고, 딴 사람 얘기 다 틀려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과거에도 작동됐고, 지금도 작동되고, 미래도 작동될 경우에만 봐줄 수 있는 건데, 미래는 몰라도 최소한 과거와 지금 계속 작동되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하죠. 인관 아니어도 상관 정도가 좀 뭔가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막 올라가는 거는 그냥 투기성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면 장땡 아니냐? 돈 벌면은 장땡이라. 뭐 용감한 성공적인 투자자는 용감한 투자자 있는데 용감한 성공적인 투자자는 보통 두 사이클을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이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왜 올라가는지 내가 이해를 못한다면은 투기성 투자 또는 성장 투자의 기본 원칙을 들이대고서 남들이 이게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뛰어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꼭 머리에 담고 금을 쳐다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